안녕하세요. 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23년에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어떤 진두지휘를 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가 오라클 혹은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버가 폭증하고 다시 한번 이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결국 하드웨어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어떤 흐름이더라도 결국 전기가 핵심이다. 그래서 원전 SMR이 최근에도 여전히 각광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ETF 4가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핵심 재료가 결국 리튬 아니겠습니까? 리튬은 22년부터 24년까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대부분 다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최근에도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12월 그리고 25년 1월 그리고 현재까지 시점을 놓고 보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드디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1,100원, 1,200원 요때 추천을 드렸는데 뭐 단기간에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원자력 관련돼서 이제 핵심은 우라늄이거든요. 제가 요 밸류 체인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말고 우라늄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포인트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 우라늄 관련된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핵 연료를 가지고 설계, 제작,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원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와 IT의 융합 측면에서 전략이 핵심인 포인트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큰 틀에서 에너지를 전통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전통 에너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석유 나 천연가스, 석탄 이런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물가 지수가 올라가서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부분을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유와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로 대체 에너지입니다. 수력과 풍력 그리고 원자력인데요. 24시간 가동하려고 하니까 원자력 말고 태양광과 풍력은 아무래도 한계가 보이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쪽에서 원자력이다. 그래서 안보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산들 중에 하나죠.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군사가 안보자산인 시절에서는 이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가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석유 전쟁에서는 ETF로 따지면은 XLE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과도 같은 농업과 식량 체계도 지켜야 됐던 것이 바로 안보 자산인 건데, 최근에는 AI가 결국 이 전쟁의 핵심이다 보니까 전력망과 인프라, 이 자원전쟁에 특히나 MP 머티리얼즈 같은 거 유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25년 들어서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원전은 200~300%씩 올랐습니다. 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24년과 30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현재로서는 뭐 한 300, 400 정도잖아요. 근데 보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서버나 이 가속기 열을 빨리 끌어와서 더 빨리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쿨링입니다. 결국 열을 식히는데도 열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보조금,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AI 시대에 뭐 100% 우라늄 원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공해 원자력을 생산하는 경우에 크레딧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23년 그리고 33년 요 전까지 생산되는 측면에서는 다이렉트로 돈을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크레딧이라는 것을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원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까지 해주고 현금 흐름을 실제로 개선시켜 주면서 정책적으로 수혜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하는 게 뭡니까? 밸류 체인이거든요. CPU, GPU, HBM, 그리고 그걸 조립하고 열을 식히고 그리고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산업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밸류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 그동안 엔비디아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 지금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다시 하드웨어로 가고 여기 안에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서버거든요. 서버 안의 핵심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입니다.
MVDA입니다. 두뇌의 역할을 하는 거죠. MVDA. 그리고 저장 장치 같은 거, 네트워크 이퀴먼트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가 GPU의 핵심인 거고요. 최근에 이제 AMD나 아니면 브로드컴 같은 것들이 경쟁 업체로 떠오르고 있고, CPU는 전통적인 강자인 인텔이 있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MD가 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요 서버 관련돼서 또 네트워크 이퀴먼트나 네트워크 커넥션 이런 것들 하는 업체가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거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마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벨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조립해서 파는 업체가 바로 우리 좋아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랑 그 다음에 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밸류 체인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활황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리고 열을 식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전력 핵심 인프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종목 하나하나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 거는 따로 하시고요. 이렇게 ETF 투자하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하나 고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년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장비 타입별로 어떤 부분에서 전력 소모가 많냐라고 보면은 모든 부문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파란색이 서버거든요. 서버에서 전력 소모가 많다라는 거고,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이에요. 기업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때도 결국에는 이 서버 쪽에서 역할이 좀 크다라는 거고, 이 코 로케이션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임대거든요. 임대할 때 당연히 또 서버 쪽에서 전력 소모가 많다라는 거고, 하이퍼스케일은 당연히 서버 쪽에서 전력 소모가 많다라는 건데, 나머지 저장 장치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쿨링 이런 거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가 앞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텔, AMD 서버 쪽에, 그다음에 HBM도 여기 들어가 있죠. 하이닉스와 삼성,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아바고, 브로드컴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종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MR입니다. 그리고 오클로도 유명하죠. SMR과 오클로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원전 밸류 체인에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원전이 결국 AI 시대의 이 핵심 안보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산. 이게 없으면은, 원전 이게 없으면 지금 사실상 무리가, 과부하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게 오클로이고요. 그다음에 SMR은 최초로 미국에서 설계 인증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설계 도면을 받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SMR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제가 4기통, 8기통, 12기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듈 형태. 이 SMR이 결국 모듈이거든요. 8기통은 이걸 이제 곱하기 2배고 이걸 곱하기 3배 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데는 이렇게 12기통을 써야 되겠죠. 이제 이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SMR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밸류 체인에서 보면은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클로, 그 다음에 SMR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연료는 우라늄을 어떻게 분열시켜서 끓인 다음에 증기로 뭐 만들 거냐라는 그런 연료 공급하는 데고요.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예요. 자, 미국 전력의 수요는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라서 빅테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PPA라는 형태로 장기 계약을 해놓는 상태거든요. 메타나 뭐 최근에 아마존 이런 것들 당분간 전력량이 지속될 것 같다. 아유, 흥분하지 말아야지. AI 캐펙스도,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도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국가 지원 프레임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었잖아요. 옛날에 딥시크, 지금 조용해졌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SMR이 이제 NRC라는 미국 원전에서 인증을 받은 소형 원전 개발사입니다. 너무 크면 좋겠지만 크면은 사실 오래 걸리고 뭐 주변에 반발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소형 원전이 핵심인 거예요. 오클로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상용화 기대감이 가장 높은 회사, GE 버노바라는 회사는 고효율 가스터빈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핵심인 거고요. 그다음에 카메코랑 UEC는 사실 거의 이제 어떤 핵의 본인을 쥐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돼요. UEC는 미국에서 가장 큰 우라늄 생산자고요. 카메코라는 캐나다 회사는 세계 1위의 우라늄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원전 운용하는 쪽에서 우리 비스트라 에너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발전이나 소매 전력사이고요. CEG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이 우라늄 관련된 이 밸류 체인에서 거의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밸류 체인을 좀 살펴보시고 이제 이런 종목들 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게 이게 바로 10,000원부터 들어가가지고 와이프 계좌로 제가 1,000만 원 들어가서 30% 먹고 나왔는데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솔 미국 원자력 SMR인데
요거는 보세요. 자, 이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앞서 CEG입니다. 제가 이걸 왜 숫자로 적어놨냐면 1번, 2번, 3번이거든요. 보셨던 것처럼 설계, 제작, 연구하는 데고 이게 운용하는 데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3번이거든요. 이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카메코 아까 캐나다 1등 그룹, 그다음에 오클로 2번, 비스라 에너지 3번, SMR 이게 2번인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MR 중에서 솔을 좀 좋아하는 거고요. 이거 14,000원 했는데 뭐 2만 원 갔다가 지금 18,000원까지 떨어졌죠. 요런 식이에요. 이거 얼마? 이거 나올 때부터 샀었거든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 요렇게 흐름이 되어 있어요. 자,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한번 볼까요? 자, CEG 또 22% 들어가 있네요. 카메코 또 1번이죠. 들어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 종목이고, 이 BWX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는 BWXT거든요.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원자력 관련된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국방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좀 수혜주이긴 한데 8%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배전반에서 전력 분배하고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내와 미국이 같이 섞여 있죠. 효성중공업도 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가 똑같아요. 오클로 들어가 있고, 이제 이게 UEC거든요. 우라늄 에너지 코퍼레이션. 이건 1번인 거죠. 재밌죠. 센트라스 에너지도 있네요.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좀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묵혀두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거 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솔 SMR 팔고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입니다. G 번호반은 2번이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자, 왜냐하면 이게 시총이 제일 커요. 1조 1,000억입니다. 다른 것들은 시총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NH에서 나온 아이셀렉트 지수를 패시브로 따라가기 때문에 쓸데없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좀 낭비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CEG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CEG입니다. 3번인 거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아까 보셨던 이 데이터 센터에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가속기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위칭 역할도 합니다. 이트는 전력 분배하는 거고, 조금 아까 전력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오클로는 2번 핵심, 버티브도 3번 냉각하는 데고요. TT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트라 에너지 있고, 콘타 서비스. 좀 더 핵심 전력 그리고 핵심 인프라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 분산되어 있는, 주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코드 번호는 487230 쓰고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에이스 원자력 탑10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433500 쓰고 있거든요. 뭐 종목에 대한 스펙 있잖아요. 뭐 시가총액이 얼마고, 보수는 얼마고, 총보수는 얼마고, 상장일은 얼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유튜버나 보시면 되니까 뭐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종목들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현대건설과 한전 들어가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여기다 하나 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주식 유튜버 할 때 진짜 매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 전력 배전반,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가보면은 이 스위치 이런 것들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기술적으로 어떤 장비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거든요. 대우건설 BHI, 이거 잘 모르겠네. 한전기술, 한전 KBS. 야, 드디어 빛을 보네요. 이런 어려운 종목들이. 조금 더 시계를 더 늘려보면은요, 14,000원 뭐 이랬는데 지금 4만원 갔으니까 거의 단기간에 한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총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신다는 분들은 매도 차익이 비가 세니까 이런 ETF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원전은 사실 저는 200만원 딱 지금 남겨놨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지고 마음 아픕니다. 근데 다른 것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걱정하지 말고 장기 투자할 경우에 엔비디아와 함께, 뭐 테슬라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종목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